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지난 10월 초 한반도를 관통한 제18호 태풍 미탁 기억하실 겁니다. 미탁은 세찬 폭우와 강풍을 동반해서 벼와 과수, 시설 채소 등 농작물에 엄청난 피해를 남겼습니다. 네, 이에 따라 정부는 태풍 피해 직후 경북 영덕군과 울진군 등 전국 11개 태풍 피해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태풍이 지나간 지 2달이 다 돼가지만 이들 피해 지역 농민들의 고통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김민경 기자가 경북 영덕의 농가들을 취재했습니다. 경북 영덕군 영해면 10월 초 제18호 태풍 미탁의 직격탄을 맞은 이곳의 당시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불과 1년 전 닥친 태풍 콩레이의 상흔이 채 씻기기도 전에 또다시 태풍 미탁이 들이닥치면서 영덕군 시금치 재배 면적 160헥타르 가운데 140헥타르가량이 침수 피해를 입은 겁니다. 2달이 다 된 지금 이 지역 농가들의 사정은 어떨까? 뉴스24가 다시 한번 이들을 찾아갔습니다. 예년 같으면 크게 자란 시금치로 빼곡해야 할 하우스. 김진락 씨 하우스의 시금치는 아직 덜 자랐습니다. 태풍이 지난 뒤 10월 말 시금치를 재파종했는데 파종 시기가 한 달이나 늦어진 바람에 수확 시기도 그만큼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태풍 미탁으로 해가지고 시금치 한 130농가가 지금 전부 다 침수됐습니다. 침수돼가지고 지금 이 시금치가 그때 침수되고 난 뒤에 재파종했는 이 시금치입니다. 재파종했는 면적이 지금 한 100헥타르 정도 됩니다. 지금. 원래 10월부터 12월까지 생산에 출하할 예정이던 노지 시금치는 태풍 탓에 올해 하나도 생산하지 못했고 하우스 시금치는 12월 성출하기에 유통업체의 요구 물량을 맞출 수 없는 실정. 이 때문에 올해 영해면 시금치 농가의 소득은 예년보다 30% 정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과수 농가들은 추석을 코앞에 두고 불어닥친 태풍에 과원 대부분이 침수되거나 사과가 낙과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추석 대목은 꿈도 꾸지 못했고 올해 사과 수확량은 예년의 10%에 그칩니다. 그나마 수확한 사과도 상처가 난 흠과라 값이 좋지 않습니다. 흙물을 씻어내도 썩는 거는 예전에 지나다 더 많이 썩었지. 거의 흠과고 뭐 형편없지 뭐. 태풍 때 바람 흠과 다 만들어놨지 뭐. 성한 게 참 별로 없어. 상황은 마찬가지지. 지금 뭐 거의 상품률 뭐 몇 프로 되도 않다고 청과시로 가면 거의 흠과라. 더 큰 문제는 2년 연속 닥친 가을 태풍이 내년 사과 품질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농가들은 사과나무가 겨울까지 양분 저장을 못했기 때문에 당장 내년 개화기에 꽃이 제대로 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읍니다. 벼농가들의 시름도 큽니다. 영덕군에 따르면 태풍 미탁으로 인해 1604헥타르 면적의 논에서 벼가 물에 잠기거나 쓰러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확량과 품질이 떨어질 것이란 농가들의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태풍 콩내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았고 올해도 또 태풍 미탁으로 2년 연속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벼 수확량이 감소되는 것도 문제지만은 도복으로 인한 미질 지역가 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태풍 미탁이 이 지역을 휩쓸고 일주일이 지난 뒤 경북 영덕군을 비롯해 울진군, 강원 삼척시 등 6개 시군과 5개 동면, 전국의 총 11개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영덕군의 농경지 침수와 농작물 피해에 대해 확정한 복구 금액은 지난 11일 기준 288헥타르 면적에 20억 5,952만 원. 영덕군은 이달까지 농가에 복구 금액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이 같은 혜택을 전혀 체감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에 들어오는 거는 종자대, 농약대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면 볼 때는 평당에 한 700에서 800원 정도 그렇게 나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뭐 농약대 뭐 이런 거는 뭐 침수 지역은 100% 하는데 농약대 뭐 2천만 넘는데 그건 100% 누가 해주겠어? 안 해준다. 2년 연속 가을 태풍 피해를 입고 복구 작업과 수확량 급감, 농산물값 하락이라는 삼중고를 겪은 영덕군 농가들. 이들은 내년의 희망마저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최초 발병 이후 석 달째 경기 인천 등지에서 사육 중인 돼지 38만여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가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기만 해도 주변 사육 돼지를 모두 살처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면서 양돈 농가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축이나 가축 전염병 특정 매개체,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등 제1종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면 해당 가축이 있던 장소를 중심으로 살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즉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경우 특정 매개체인 야생 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발견되면 해당 멧돼지 발견지 주변의 사육 돼지 농장에 대한 살처분 명령이 가능해집니다. 기존 법률에는 제1종 가축 전염병이 가축에서 발생했을 때만 살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게 규정돼 있습니다.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축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결정 통과시켰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양돈 농가들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양돈 농가들은 농장주가 관리할 수 없는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을 두고 무고한 일반 농가의 책임을 묻는다며 불합리한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생산자 단체인 대한한돈협회도 성명을 내고 해당 개정안을 철회해 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특정 야생 멧돼지가 아프리카 돼지 양성축으로 발견이 되었을 경우 집돼지를 살처분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집돼지가 ASF가 발생이 되어야 지금 살처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 거기다가 특정 매개체 야생 멧돼지를 넣어서는 안 된다. 그건 전체 한돈을 이제 망하게 하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개정안은 심사를 거친 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12월 돼지값은 공급 물량 감소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소폭 상승하는 반면 한우와 육개 등은 사육 마리수 증가로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12월 축산 관측을 통해 이렇게 전망한 건데요. 윤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돼지 도매값이 지난해 대비 소폭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2월 축산 관측을 통해 다음 달 평균 돼지 도매 가격이 지난해 12월보다 조금 오른 1kg당 3,600원에서 3,900원대로 이번 달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ASF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사육 마리수가 2.1%가량 줄어 다음 달 등급 판정 마리수도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수입량을 포함한 재고량 중 다음 달에 시장에 공급될 예상 물량 역시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서입니다. 돼지와 달리 한우와 육개 등은 사육 마리수 증가로 가격 하락 위기에 놓였습니다. 농경연이 전망한 다음 달 한우 사육 마리수는 지난해보다 2.8% 증가한 304만 5천 마리, 1세 미만 마리수와 가임함소 마리수가 모두 증가한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도축 마리수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력제 자료를 토대로 도축 마리수를 분석해보면 6만 7천에서 6만 9천 마리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최대 4.5%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봤을 때 한우 도매 가격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12월 1등급 평균 도매 가격은 지육 1kg당 17,056원이었는데 다음 달 예상 도매값은 16,500원에서 17,000원입니다. 최근에 번식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한우 사육 마리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육 마리수가 늘어나면서 향후 도축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서 한우 가격이라든가 송아지 가격 조정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농가들은 입식이라든가 출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육개값 전망도 어둡습니다. 12월 생계 유통 가격은 1kg당 900원에서 1,100원 수준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최대 48%가량 하락할 것으로 예상돼서입니다. 육개값이 지난해 대비 큰 폭으로 떨어지는 건 도개 마리수 급증 때문입니다. 지난해에는 종개 생산성 저하로 병아리 생산이 줄고 육개 입식도 감소했었지만 올해는 병아리 생산도 늘었고 육개 사육 마리수도 증가했습니다.
이 탓에 다음 달 도개 마리수는 지난해 대비 무려 10.8%나 늘어난 8,508만 마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지금 종개 사육 마리수가 많기 때문에 병아리 생산이 그만큼 많이 늘었고, 그래서 도개 마리수도 전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작년 11월부터 이제 종개 생산성 저하된 부분이 이제 12월 도개 마리수부터 영향을 주었는데, 그 부분이 가격 하락폭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육 마리수가 많은 건 산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달 산란계 사육 마리수 전망치는 7,300만 마리로 지난해보다는 다소 줄어들었지만 평년보다는 여전히 많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12월 달걀값 역시 지난해보다는 높지만 평년보단 여전히 낮은 1,050원에서 1,200원대로 형성될 전망입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다음 달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첫 시행됩니다.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집중 대응을 다하겠다는 건데요. 농업 부문에서는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단속과 영농 폐기물 집중 수거에 나서게 됩니다.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처음 시행됩니다. 앞서 정부는 11월 초 제3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에서 계절관리제 도입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을 확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올해 초 우리는 유례없는 고농도 미세먼지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올 겨울에도 고농도 미세먼지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1월 1일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우선 농촌 지역에 장기 방치된 영농 부산물이 불법 소각되지 않도록 관리가 강화됩니다. 또 영농 폐기물을 2차례에 걸쳐 집중 수거하고 지자체 현장 점검 공무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과 홍보를 지속합니다. 더불어 농민들의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행동 요령을 담은 홍보 전단 10만 부를 농민단체 등에 배포하게 됩니다. 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지역 운행이 제한됩니다. 내년 1월까지 안내와 홍보를 진행한 후 2월부터 본격 단속이 시작됩니다. 다만 전국 대상이 아닌 수도권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영업용 차량과 매연 저감 장치 미개발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도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대상 기관은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에 소재한 행정공공기관입니다. 대상 차량은 행정공공기관의 공용차 및 근무자의 자가용 차량이며 민원인 차량은 제외됩니다.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특별점검도 시행됩니다. 연말까지 전국에 드론과 이동식 측정 차량 투입 물량을 14세트로 확대하고 드론 2대와 분광학 장비를 추가 투입해 내년 5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또 연말까지 전국 유치원 학교의 공기정화 장치를 27만 개 전교실에 설치 완료하고 농민 등 미세먼지 민감 취약계층 253만 명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지원합니다. 초미세먼지 주간예보 시범 서비스가 시행되는 등 미세먼지 예보도 강화됩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낮음과 높음 2단계로 제공되고 주간예보는 환경부 전국 대기질 정보 홈페이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농민신문사는 28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2019년 제3차 임시대의원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168명의 대의원들이 내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안을 의결했고 강덕재 전무를 등기 임원으로 선출했습니다. 또 NBS 한국농업방송 발전에 기여한 4명의 농협조합장에게 명예 홍보대사 위촉장을, 1명의 농협조합장에게는 감사패를 각각 수여했습니다. 아울러 농민신문 보급 우수사무소 10곳에 대한 시상식도 이날 함께 진행됐습니다. 전라남도가 최근 다른 도에서 AI가 계속 검출됨에 따라 닭 오리 사육 농가의 방역 초소 운영과 오리 농장 생석회 일제 살포 등 차단 방역에 나섰습니다. 도는 나주 산란계 밀집단지에 이어 AI 발생 우려가 높은 도내 종오리 및 육용오리 농장 13개소에도 방역 초소를 설치해 내년 2월까지 24시간 운영합니다.
아울러 도는 오는 12월 4일에는 오리 사육 농장의 생석회를 일제 살포할 예정입니다. 충남 한돈협회가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검출됨에 따라 야생 멧돼지 개체수 조절을 위해 야생 멧돼지 포획 활동 장려금으로 1억 3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한돈협회의 장려금 지급은 시군에서 지급하는 포획 포상금과는 별개로 야생 멧돼지 포획 실적에 따라 마리당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장려금 희망자는 관할 시군을 통해 야생 멧돼지 포획 실적을 제출하면 됩니다. 제주도가 노지감귤 가격 회복을 위한 특별 단속 기간을 오는 12월 4일까지로 설정하고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 대상은 소비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소비지 도매시장 특별점검은 도매시장에서 노지감귤의 가격이 회복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도는 최근 도내 2개 지역에서 단속을 실시해 위반 사항 6건을 적발했으며 적발된 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농산물의 숨은 효능과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시간입니다. 겨울을 대표하는 차 하면 유자차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유자는 특유의 상큼한 향과 새콤한 맛으로 겨울철에 특히 사랑받는 과일이죠. 네, 동짓날 유자차를 마시며 유자를 띄운 탕에 들어가 목욕을 하면 1년 내내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는 옛말이 있을 정도로 유자는 겨울철 대표적인 건강 과일입니다. 지금 한창 제철을 맞은 유자의 건강 정보를 현장에 나가 있는 이현경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오늘 소개해드릴 건강 먹거리는 바로 유자입니다. 달콤한 향기 유자가 제철을 맞았는데요. 본초 강목에도 유자를 먹으면 수명이 길어지고 중풍에 좋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자는 예로부터 건강에 좋은 과일로 인정받아왔습니다. 오늘은 달콤한 향기의 겨울 과일 유자에 대해 알아봅니다. 쌀쌀한 날씨에 기온이 뚝 떨어진 요즘. 이맘때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죠. 바로 감기인데요. 감기 예방에 탁월한 과일. 지금 딱 제철을 맞은 유자입니다. 감기 예방에 특히 좋습니다. 감기 들어있을 때 이걸 차로 만들어서 마시면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유자가 감기 예방에 탁월하다고 알려진 이유는 바로 비타민C 때문인데요. 비타민C가 많기로 유명한 레몬보다도 무려 1.5배나 풍부합니다. 특히 유자의 쓴맛은 리모넨이란 성분 때문인데 이 성분은 목에 생긴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가래와 기침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유자의 신맛은 구연산 때문인데요. 구연산은 소화 촉진에 도움을 주고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도와 피로 회복은 물론 노폐물 제거에도 탁월합니다. 또 유자에서 주목할 만한 성분이 바로 헤스페리딘. 이 성분은 비타민 P의 일종으로 유자에는 이 헤스페리딘이 다량 함유돼 있어 혈액 속에 쌓인 지방과 노폐물을 배출하고 혈관을 확장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유자는 비타민C뿐만이 아니라 비타민 B와 당질, 단백질 등이 다른 감귤류 과일보다 많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모세혈관을 보호하는 헤스페리딘이 들어있어서 뇌혈관 장애와 중풍을 막아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과일에 비해서 칼슘 함유량도 월등히 높아서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을 주고 껍질도 함께 먹기 때문에 섬유소가 많아서 변비 예방에도 좋은 식품입니다. 유자의 원산지는 중국으로 우리나라엔 신라시대 때 들여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과 일본에서 생산되는데 우리나라 유자가 가장 향이 진하고 껍질이 두터워 최상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온화한 해양성 기후와 토질은 유자 생육의 필수 조건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전라남도 고흥, 완도, 장흥, 진도와 경상남도 거제, 남해, 통영 등지에서 생산됩니다. 제철 맞은 유자, 어떤 걸 골라야 할까요? 네, 유자는 향과 색이 짙은 것이 좋습니다. 또 껍질에 상처가 없고 울퉁불퉁하며 단단한 것이 좋은 유자입니다. 유자를 오래 보관하시려면 껍질채로 신문지에 싸서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달콤한 향기를 내는 유자는 보통 차로 즐기거나 껍질째 즙을 내 다양한 요리에 사용하는데요. 유자는 과육보다 껍질에 더 영양분이 많기 때문에 껍질째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도 더 좋다고 합니다. 이번엔 맛도 좋고 감기 예방도 좋은 유자차 만드는 법 알려드립니다.
먼저 유자 껍질을 굵은 소금으로 문질러 깨끗하게 세척을 해줍니다. 유자를 반으로 갈라 씨를 제거한 다음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줍니다. 유자와 매실청을 2대1 비율로 넣고 함께 재워주는데 설탕 대신 매실청을 넣으면 단맛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 만들어진 유자청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면 향긋한 유자차가 완성됩니다. 유자는 차가운 성질의 과일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섭취하면 복통이나 설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데요. 유자는 생과로는 하루 1개, 차로는 2잔 이내로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하니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